안녕하세요, 오세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28번째 시간으로 커스텀 트랜지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트랜지션 함수, 두 번째 CSS로 트랜지션, 세 번째 틱을 통한 JS 트랜지션 처리, 네 번째 크로스페이드의 폴백 처리.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스벨트에서 제공하는 트랜지션 외에 트랜지션이 필요할 때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커스텀 트랜지션은 CSS와 JS를 사용하면서요, 제작할 수 있고 크로스페이드에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트랜지션을 커스텀할 수 있는 함수 문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트랜지션 함수 문법이에요. 이렇게 펑션이라고 써주시고요. 트랜지션 함수명은 개발자들이 임의적으로 지어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는 요소와 트랜지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소는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HTML 요소를 적는 겁니다. 보통 노드라고 많이 적는데요. 매개 변수에 쓸 때는 A라고 쓰든 B라고 쓰든 상관이 없죠. 첫 번째 쓰는 매개 변수는 무조건 HTML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를 위해서 노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객체 방식으로 트랜지션 파라미터를 적는데요. 페이드에서도 있었던 파라미터였죠. 딜레이, 듀레이션, 이징입니다. 딜레이는 지연 시간, 듀레이션은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징은 속도감이었죠. 요거를 리턴에서도 트랜지션 파라미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리턴에서 객체 방식을 들어서 트랜지션 파라미터를 주고요. CSS라는 속성을 쓰면 CSS 트랜지션을 사용할 때 처리를 합니다. CSS 사용할 때 요 틱은 사용을 안 하겠죠? 그리고 틱은 호출되는 콜백 함수므로 JS 트랜지션을 사용할 때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트랜지션을 준다, 그럼 CSS 속성은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까 리턴 객체에서 CSS 속성을 쓰는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도 이렇게 콜백 함수를 쓰는데요. t랑 u라는 매개 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 중괄호 내부에는 CSS 코드를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t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고요. u는 1에서 t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가 추가될 때 t는 0에서 1로 증가되는 형태고요. 사라질 때는 1에서 0으로 감소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번에는 CSS를 통해서 요소를 회전하면서 나타나게 하는 커스텀 트랜지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h28 커스텀 트랜지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나셔서요, 그 내부에 프로젝트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앱 스벨트에다가 CSS 스벨트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SS 스벨트 코드는요,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첨부해 드렸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특히 스타일이 글자를 가운데 오게끔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임 눌러볼게요. 그럼 트랜지션스라는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SS를 좀 작성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체크하면 보이고 미체크하면 안 보이게끔 let visible이라는 데다가 펄스로 처리를 했고요. 바인드를 통해서 체크드라는 데다가 비지블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트랜지션 효과를 줄 거잖아요. 일단 임포트를 통해서 페이드를 가지고 와볼 겁니다. 페이드도 써볼게요. 그래서 프롬을 통해서요, 스벨트가 갖고 있는 트랜지션입니다. 그 중에서 페이드란 효과를 가지고 와볼 겁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이징도 갖고 올게요. 그래서 프롬이라고 써주시고 스벨트가 갖고 있는 이징입니다. 그 중에서 엘라스틱 아웃이라는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페이드는 사라질 때 처리를 해볼게요. 근데 나타날 때 회전이 되게 처리를 한다 그랬죠? 그걸 커스텀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펑션이라고 이렇게 쓰고서 커스텀 트랜지션명을 쓴다 그랬죠?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데 스핀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개 변수는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HTML 요소를 뜻하는 노드를 쓰고요. 그러고 나셔서 이쪽에서는 시간만 사용을 할 거라서 듀레이션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리턴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리턴은 객체 방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트랜지션 파라미터를 듀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셔서 이번에는 CSS로만 처리를 할 거니까 CSS 속성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 하셔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또 콜백 함수를 처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U랑 T 뭐 이렇게 적는다고 했었잖아요. T를 통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개 변수로 T만 썼는데요. 스핀이라는 트랜지션을 나타날 때만 처리하려고 그래요. 사라질 때도 처리할 거였으면 T하고 쉼표 쓰신 다음에 U까지 썼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타날 때만 처리할 거거든요. div 태그가 회전하면서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n 지시문을 통해서 스핀이라고 하는 커스텀 트랜지션을 줄 거고요. 아웃 처리할 때는 fade를 통해서 원래 갖고 있는 트랜지션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만 회전 처리를 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CSS 언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통해서 CSS 언어를 쓸 거고요. 문자열로 써야 돼서 템플릿 리터럴을 쓸 건데 따옴표를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트랜스폼 값을 줄 때요. 변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트랜스폼은 스케일도 작아지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통해서 회전도 처리를 할 거예요. 이때 이 값을 우리가 상수로 정확히 적어줄 게 아니라 조금 변수를 통해서 줄 거거든요. 그래서 const is드라고 주신 상태에서 저 elastic out이라는 거 불러왔잖아요. 여기다가 t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는 0부터 1로 증가되죠. 그러니까 나타날 때 스케일도 0부터 1 사이로 증가가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로테이트도 회전도 좀 바뀌어가면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 리터럴에서 이 변수를 호출해야 되니까 $기호 쓰시고 중괄호를 쓴 다음에 이 is드라는 걸 가지고 오실 거고요. 로테이트 부분도 이제 isd 곱하기로 1080으로 적어주고요. 로테이트에는 반드시 단위가 DEG로 각도로 들어가야 되죠. 컨트롤 S 누를 거고요. 이때 우리가 스핀 효과 같은 경우는 8초 정도 일어나게 할게요. 여기가 우리 옵션으로 그래서 듀레이션을 준 건데 중괄호 2번 하신 다음에 듀레이션을 8000으로 줘서 8초로 처리를 할게요. 페이드는 사라질 때 바로 사라지도록 그냥 기본값으로 0.4초로 처리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임을 체크해 볼게요. 그럼 회전되면서 저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라지게 해볼게요. 사라질 때는 페이드로 금방 사라집니다. 나타날 때만 8초가 걸리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하니까요. 이번에는 커스텀 트랜지션 내부의 틱 속성에다가요. 콜백 함수를 적고 역시 t랑 u를 작성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t는 0에서 1 사이 값이고 u는 1에서 -t를 처리를 하는 건데 그리고 나셔서 콜백 함수의 중괄호 내부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리턴을 하면 됩니다. CSS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 틱마다 호출되는 콜백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틱마다 호출할 수 있어서요.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요소의 글자가 한 개씩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스벨트라는 파일을 만들어서요. 앱 스벨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 역시 블로그 주소에다가 첨부는 해드렸는데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그냥 작성하셔도 됩니다. 요번에는 타이프되는 걸 보기 위해서 글자를 좀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펑션을 통해서 커스텀 트랜지션 명을 쓸 건데요. 타입 라이터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는 첫 번째가 노드라고 그랬죠? HTML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스피드라는 걸 줘서 속도감을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될 건데 근데 제가 여기다 듀레이션이라고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듀레이션을 저희가 쓰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글자 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글자를 구한 다음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요. const라고 쓰고 텍스트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드에서 텍스트 컨텐트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을 구하는 변수를 또 만들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파라미터로 써보도록 할 거거든요.
duratio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셔서요. 텍스트의 length, 개수죠. 거기에서 스피드로 곱하기 0.01을 해서 개수만큼 시간을 더 주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duration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쉼표 쓰시고 여기다가 틱이라는 속성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콜론을 써주시고요. 요번에는 나타날 때뿐만이 아니라 사라질 때도 처리를 할 거라서 t랑 u를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나타나게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const i라고 써주시고요. 요번에는 틸트 연산자를 써볼 건데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정수로 반환하는 거를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하고 length라고 또 써주셔서 여기다 곱하기 t로 한 다음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드, 요 노드 말하는 거죠. HTML 요소에 텍스트 컨텐트를 추가를 이제 해주실 건데 요거를 문자열이 갖고 있는 슬라이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0,i 그러니까 0번지부터 계속 i가 증가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컨트롤 S 누르셔서 이 타이프 라이터를 트랜지션 효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p 태그에다가 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나셔서 콜론 쓴 다음에 타이프 라이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글자씩 저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로 한 글자씩 사라지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글자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또 어떻게 돼야 되죠? 이 p 태그가 한 개여야 되잖아요. 지금 선택된 노드가 한 개여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노드가 혼자 있는 요소에서만 작동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onst valid라고 써주시고 나셔서 요 문법을 쓰기는 할 건데요. 요건 자바스크립트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혼자 있는 요소고 그 다음에 텍스트 노드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 부분을 통해서 발리드가 맞지 않다, 펄스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강제 에러 발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에러 구문은 그냥 한글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유효성 검사까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완벽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방금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틸트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이 물결 표시를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틸트 연산자는 한 개를 쓰는 경우와 두 개를 쓰는 경우가 다릅니다. 틸트 연산자를 한 개만 쓰는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쓰는데 한 개 쓰고 나서 문자열을 쓴 다음에요, 인덱스 오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되는 연산자로 문자열에 해당되는 밸류 값이 있다면 값을 반환하고 없다면 0을 반환하게 처리를 하는 게 틸트 연산자를 한 개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틸트 연산자를 두 개 쓰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매서 플러랑 동등하게 사용되는 연산자로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let num 하고 55.34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 두 개 하고 num을 해버리면 그냥 55만 반환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건 요거였던 거죠. 그래서 틸트 연산자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크로스페이드를 이용한 버킷리스트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버킷스벨트라는 데다가 버킷리스트를 다시 가져왔고요. 이건 지난 강좌에 썼던 거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블로그에다가도 다시 첨부를 해드렸어요. 지금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트랜지션 효과가 일어나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렇게 트랜지션 효과가 잘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버킷을 추가해 볼게요. 팍팍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만든 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것과 같이 구역 전환할 때는 트랜지션 효과가 있지만 버킷을 추가할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 크로스페이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효과를 처리를 하는 것이 폴백이었습니다.
원래 폴백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만 하고서 커스텀 트랜지션 할 때 봅시다라고 하고 하지 않았었죠? 이번에는 폴백을 이용해서 버킷리스트가 추가될 때도 커스텀 트랜지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로스페이드에다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바뀌는 거는 이 부분만 바뀝니다. 이징 다음에다가 폴백이라는 걸 처리를 할 거라서 이렇게 쉼표 써주시고 여기다가 폴백을 바로 메서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속성 대신 그냥 바로 이렇게 메서드화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폴백이 커스텀 트랜지션이랑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노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미터들을 쓰겠다고 해서 그냥 파람스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바로 리턴해 보도록 할 거예요. 리턴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파라미터로 듀레이션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철자가 틀렸죠?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300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0.3초다라고 하고요. 뭐 이진값 있으니까 굳이 안 줄 필요는 없으니까 퀸트아웃으로 줘보도록 할 거고 쉼표 써주시고요. 이때 CSS로 처리를 할 거면 CSS 속성을 써주시고 자바스크립트로 할 거면 틱 속성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나타날 때만이죠. 그래서 t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 상태에서 템플릿 리터럴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CSS 언어를 작성을 할 거라서 그렇고요. 중괄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처리해 주시고요. 트랜스폼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 트랜스폼을 통해서 크기를 바꿀 거라서 스케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도 투명도도 처리를 할 거라서 오퍼시티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 값을 이 t가 0에서 1 사이로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게끔 처리를 하게 할 거라서 템플릿 리터럴에서 쓸 거니까 달러 중괄호하고 t라고 써주시고요. 오퍼시티도 마찬가지로 0에서 1로 점점점 증가되게 처리를 할 거라서 이렇게 t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크기 변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투명도 처리를 한 거예요. 컨트롤 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버킷 추가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가운데서 커지면서 나타나는 트랜지션 효과가 발생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트랜지션 이벤트와 수식어.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